부장님을 모시고 수련회 이런 인사 말씀 들어왔습니다. 이동혁 지부장님을 동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 완전 감독관이 앞으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뭐 산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상담도 들어올 것이고 이제 조합원들한테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올 텐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 자료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늘은 이렇고 사유연대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정도만이라도 이제 좀 알아가지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제 좀 지도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이제 그때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상용 중에 이제 크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정규직 가는 거, 정원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지금 제일 중점 사업이고 구청에서 인정하는 직원을 좀 마음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구청도 이제 우리가 정규직 가는 데는 똑같은 곳으로 힘을 같이 한 군데로 이제 좀 합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왜 우리가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까지 그러는 거 이제 토론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상용직 때는 뭐 이제 가끔 이제 술 한 잔씩 먹으면 평상시에는 뭐 저는 안 오던 사람도 이제 술 한 잔 어쨌거나 제가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산업안전교육과 이게 이제 정말 또 이제 허리가 가볍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정규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중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연금 문제, 퇴직금 문제, 산재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자료로 이제 미리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시간을 내서 이제 또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상용직을 진짜 상용직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은 뭐 이게 교육 중심이 아니라 토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상용직 미래를 정말 여기 있는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깊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교육이니까 그냥 오늘 그 마음을 빨리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적당히 뭐 땡땡이 치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제가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자, 열심히 진행하시라고 힘찬 응원하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긁은 건데 저는 서울 강변문구지회 공원농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창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한다고 얘기해요. 상용직 밴드를 하고 있고요.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고요. 밴드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각 지회에 혹시 음악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은 조합에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잡아도 될까요? 네. 마이크 안 잡아서 못 쓰고.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구청 토목과에 근무한 김규환입니다. 이번에 저희 도로 불착 현장 지도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41명의 조합 지부를 서울지자체지부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중국노조 쪽에서 저희 지부를 좀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상용직 지부 쪽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3년 정도 계속 존속하면서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은데 같이 좀 서로
공부하면서 좀 하나된 상용직을 위해서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철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서대문구청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도봉구청 지금 이게 너무 잘못됐는데 조직 개편이 돼서 이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철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25개 구청 우리 도로물자 감리원들의 상황비 모조 저희 이제 무기계약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결성했던 저희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자체지부 제가 저는 지부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지부장님은 같은 구청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소임이 잘 돼서 또 협력이 잘 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구청의 정말 이갑신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저희들도 보면 15년에서 17년 많게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청에서 아마 저희들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또 봤던 것도 다른 데 글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54명이 들어왔습니다. 각 구청에서 혹시라도 감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들도 이제 기존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분을 좀 갖고 소모품을 없애면서 빠른 시간에 좀 얼굴 익힐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좀 보시면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좀 안심 해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는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문제하고 안녕하세요. 한국구청의 손노식화 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청 통목과의 박성기라고 합니다. 우리 중앙의 정명철 안녕하세요. 분당구청 소문과의 분당 박명철입니다. 딱히 들을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같은 구청, 저는 목객과에 되려고 저는 어린이공원 팀에 들어간다. 놀이터 고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장현수 정비하고 손님이 안녕하세요. 경북구청 칠포함대과 최훈명입니다. 저희는 선배들이랑 지금 민원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얼굴 안 대표해서 이런 분위기랑 사람 얼굴 좀 익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주에 로스터에 근무하는 장명수입니다. 사무장 같이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올해가 이제 4년째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 부장님 사무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오다 보니까 거리가 오래가지고 거리가 같은 서울 하는데 교육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느껴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니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오늘 여기 오는 목적이 교육 아닌 교육으로서 자기가 한 가지 이상은 좋은 발언을 하고 왔었으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대문 지부의 지배 백상우라고 합니다. 전 8등과 1기하고 2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마지막 출연회라고 해가지고 일찍 왔어야 되는데 주인공은 항상 늦게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영등포 우리 73대가 김국일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노안부장 마트 갔었고 여기 또 맡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지회 7번대과 이종석입니다. 태양길이 정원에 들어가는데 가장 바람을 갖고 있는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재 묵시가 옥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2004년도에 태양교육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대의원하다가 3년은 사무장 했었고요. 지금 또 대의원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한 달 동안 지회장 대리 업무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받는 까지 열심히 받고 서로 더 많은 친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진지회 녹지과 김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걸 얻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기는 저희 야유회인데 야유회에서 포기하고 교육을 수련에 참석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지만 좀 이렇게 좀 옆에 봐주시고 우리 상용직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집 식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구건 사무처장입니다. 분이 어제 투쟁하러 한대 맞아가지고 좀 멀리서 좀 따라가네. 네, 그거 같이 나오시죠? 네. 예, 사무처장 이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국장 이계은입니다. 조직부장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모시고 약간 나눠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원의 입장!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활동가 1기, 작년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2기 교육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건이 열악합니다. 7시 이후에 자리하셔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조합이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한 사람 장이 이끄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력으로 움직이고 조직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서 시작했던 그 활동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누구를 건드리고 하는 것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내가 이런 어떤 한 유닛이 돼서 어떤 한 역할이 돼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서 하자라는 어떤 팀워크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작년도에 단역을 하면서 계획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집 식구가 13명에서 5명으로 줄어드는 체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운영위원 활동에 대한 시간을 책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타임워크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교육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25개 구청에 두어서 일주일에 8시간 그러면 주 5일 근무한다라고 보면 4명이서 월, 화, 수, 목, 금 같이 하시면 상집 식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효과도 있을 뿐더러 25개 구청에서 상집에서 아니면 지구 중앙에서
그리고 공공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현장으로 또 다른 채널이 돼서 운영위원 분들과 다른 또 다른 채널이 돼서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넣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총회를 가겠습니다. 인원이 없지만 25개 구청, 서울시 어디라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간 곳은 네 곳밖에 없었고 작년에 4곳이었고요. 금년도 들어와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바빠서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금 무언가 좀 빠진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활동과 교육을 하면서 그럼 이분들을 끝나자마자 4월 20일 날 20일 이후에 수련회를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근데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여기를 한 곳으로 묶는 과정들이 또 몇 개월, 그러니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일 오늘이 이것을 결정하고 하는데도 한 4일 정도, 4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하겠다. 6월 달이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런 어떤 절박함 때문에 운영위원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전화를 했었고 정책국장님이 일일이 공문 보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인 분들은 왜 우리한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구 중앙에서 전체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대상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니까 언제 어디까지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몇 번의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나무 토막이냐, 우리 괜히 세워놨냐, 왜 모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현장 여기 오신 분들에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줬으면 장소도 알고 시간도 알고 좀 편했을 텐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내년, 내후년, 10년 후, 20년 후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 자리의 활동과 1기, 2기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이렇게 합니다. 각 지회에 2인씩 올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사람, 내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가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운영위원회와 지구중앙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잡았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이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저희 상용직 노동조합이 지난 13년 동안 오면서 가장 큰 폐단이 뭐였냐면 시간의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일과 시간에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일과 시간 외에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아마 이 자리에 의자를 더 놔야 될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활동과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3배수, 4배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13년의 과정 안에서 상용직 노동조합 안에 양은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참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소모임 활동, 여기 집행부 꾸려서 올라와서 가장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발적 참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소모임 활성화, 밴드, 봉사활동, 산악회, 축구 이게 오픈해놨습니다. 지원한다라고 했고 사업비 책정했습니다. 이제 밴드 지금 5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올 연말에 콘서트 할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준비들을 했고요. 여성 봉사활동 팀에서 저희들이 뭐 큰 돈은 되지 않지만 그 봉사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씨앗,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씨앗 같은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활동과 교육을 하면서 그 7시 이후에 김밥을 드렸을 때가 제일 죄송했습니다.
그냥 좋은 음식점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냥 김밥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의 교육의 질보다는 굉장히 조금 딱딱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지구하면 가셔라. 목적이 없으면 가시라는 것. 그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마음은 좀 아팠는데 많은 분들이 남으셔서 끝까지 교육하셨고요. 또 그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상당한 힘이 되었고 저 스스로가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의 에너지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료는 작년 5월 달에 조례 개정안을 통한 상용직 직제 개편에 대한 초안이 나오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 섹션별로 직제 개편, 그 다음에 직무 업그레이드, 그 임금체계 변화, 요 세 개의 것을 한꺼번에 묶지 않으면 그전에는 직제만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묶어서 그 묶음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각 섹션별로 자료의 양은 한 요만큼씩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양.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같이 해보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공공노조에서 이제 박준영 실장, 정책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파트별로 다 담당자가 지금 한 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직제 개편에 대한 부분은 김준범 동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직무 업그레이드는 김기범 동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 전환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은 배동산 국장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6월 중에 나올 겁니다. 완전한 세분화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지부 집행부에서 과연 교섭부에 가서 성동구청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과연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에 가서 우리 지회 조합원님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가 없이 그리고 이 자리가 또 급박하게 차려진 거 없이 되어진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과치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극악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갖고 계신 정서들이 현장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합원님들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로 토의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기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뭐 한 3박 4일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10분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이해의 꼭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들 파트가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졌으니까 나눠서 뭐 우리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할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은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뒷장에다가. 이게 궁금하다라고 해서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에 토의하는 시간에 논의하는 시간에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 그 얘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방향이고요. 신분 제도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혁신, 그러니까 현장 업무에 대한 장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체계가 이제 저희들이 호봉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이것을 준비를 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연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때의 바람들이 있어서 사업을 했고요. 2011년도 지금은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었어요. 서울시에서 막 쪼고 막 했었지만
이것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임금 체계에 대한, 우리 단협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만 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상용직 직제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국회에도 들어가서 뭐 정책 간담회 잠깐도 해보고 참여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공무원들도 직제를 개편하려고 한다. 기능직과 상용직, 별정직, 상용직 빼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 뭐 고용직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올 4월 말일날 실제 그게 액션이 취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얘기만 했으면 별로 부담이 덜 되는데 또 다른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번에는 상용직이다. 그 다음번에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제일 극악하게 아예 이게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위원들 빼고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다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장 기초로 하는 부분이 그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상근 인력 운영 관리 지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뭐 서울특별시 무슨 뭐 정원의 상근 인력 관리 규정으로 계속 그 내용들이 한 겁니다. 처음에 씨앗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정원외라는 이름으로 잠깐 순화를 시켜준 겁니다. 스스로들 저희들이 착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거죠. 말 그대로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제 정리를 해올 것이고요. 그것을 또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좀 찬스가 있어요. 작년 교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성동구청장하고 그리고 서울시장하고는 좀 아니고 그쪽하고는 어느 일정 부분 이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섭하면서 그럼 내년도에 해보자. 내년도에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이거 요구할 겁니다. 그들도 지금 머리가 지진나요. 저희들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엮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 옆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좀 메모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정책국장님하고 해서 그 공공노조 가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한 과정 속에 그냥 간단한 이 상황들에 대한 메모입니다. 그래서 대응사업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좀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분 제도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수방책과는 치수방책과의 어떤 역할, 토목과는 토목과의 어떤 역할, 도로굴착 지도원은 지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저희가 했던 일의 형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직제를 받기 위한 업무적인 것들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가서 일정 부분 좀 논의하고 토의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녹지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좀 더 열악한데요. 지시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가 어떤 거 일을 참여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일하는 구성원이 아니고 저 공원 가갖고 나무 저 치워 그럼 그 일 단순한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도 그 일만 하시려고 해요. 다른 일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수과도 그렇고 토목과도 그렇고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만 하면 되는 걸로 모든 일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원 처리 오면 한 5개 오면 뭐 한두 개 갖고 땅 파고 뭐하고 하다가 나머지는 그 다음날로 밀어놓고 이렇게 밀어놓고 일을 했는데 지금 민원량이 많이 들어가서 뭐 20개도 되고 15개도 되고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임금 올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논의하고 통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직무를 분명히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고민은 인원 충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은 몇 명인가? 치수과는 기본적으로 뭐 기본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연설반이 이렇게 되고, 뭐 토목과도 뭐 A조, B조 있고, 뭐 이게 보충해야 될 거니까 뭐 15명이 필요하다, 12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것을 사측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측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기에 토목과에 인원이 4명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4명 더 증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역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강동구청에서 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토목과만. 거기 4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다. 인원을 충원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무가 분명하니까 이게 어떤 역할이 분명하니까 이런 걸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노조 현장 조직 차원에서 장악함으로써 노조의 현장 장악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장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반장. 그러니까 반장들이 야 이거는 구청에서 자기가 올라가서 구청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 현장에 계신 그분들한테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습관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반장이 조금 기분 좋으면 한 4시 반이나 4시에 다 들어가. 내가 책임질게. 5시에 들어가. 너무 좋아요. 저희들은. 그런 것에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일은 저희가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노동자로서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줘. 반장이 다 알아서 해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구청과 그리고 우리 현장 일들이 산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임금 교섭을 들어가면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됩니다. 쟁취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먹혔다라는 거죠.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임금이 상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임금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 다음 것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금만 요구를 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개선, 그리고 상용직 직제에 대한 이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전화 왔습니다. 우리 언제 공무원 되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전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 현장들이 얘기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가 저희들이 서울시만큼은 서울 안에 번역 안에 만큼은 저희들이 상용직이 임금 체계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책국장님도 지금 머리 엄청 아프시겠는데 이 임금 체계 2000년도부터 2008년도에 그 다산콜센터 원클릭 처음에 원클릭이었던 것 같은데 원클릭이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에 개박살 났습니다. 그때 막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이 원클릭이 썩어 빠졌다. 오세훈이 열받았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아니 서울시장이 이제 막 그때 말미에 그러다가 얘가 이걸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갖고 25개 구청에 있는 모든 콜을 갖다가 다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다산콜센터가 2009년도에 정식으로 합니다.
그때 걔들이 막 선전을 해요. 2010년도에 1500만 건이 넘어버렸다. 뭐가 했다. 모든 민원이 뭐 37분 빨라졌다. 서울의 행정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상도 받습니다. 청년 결백 어쩌고저쩌고 효율성. 근데 그 일에 시습과 토목과 녹실의 그 일에 제일 끝에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저희들이에요. 하는데 이거 잘라달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민원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작년도 2010년도에 호상이 갔어요. 1등부터 25등까지 그림들 내립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광진구청 시수방재과에서 그 호상을 받습니다. 1등, 2등 뭐 몇 군데 해갖고 뭐 동대문구청 뭐 이렇게 해갖고 합니다. 순위를 매긴다는 이제 내년이 이제 올해가 지나갑니다. 내년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진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토목과에 있는 담당 직원들은 저희 구청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 난리 났어요. 빨리 좀 가줘라, 뭐 좀 해줘라, 뭐 좀 해줘라, 뭐 좀 해줘라, 난리가 났어요. 이게 2009년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그 해도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포상금도 주니까, 진급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상용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게 거기에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 일해줄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개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전환 배치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제 좀 자기들도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특징 있는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상용직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13년 전에 했던 일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경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요구하고 요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 인식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민간 업체에서 합니다. 민영 업체에서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응을 오래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 도로불착 지도원 이분들이 그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공공노조에 같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독수노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박균현 실장이랑 작년도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작년 임금교섭을 하고 단체 협상을 구성을 하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사업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교섭권에 대한 얘기를 확보를 일정 부분 해놨습니다. 단협에다. 그리고 올해 복수노조가 되면 우리 교섭권을 별도의 환경미화원들한테 뺏기지 않는 교섭권 분리에 대한 그거를 또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재 안에 있는 우리 지자재 지부가 환경미화원한테 갈지 아니면 우리하고 갈지 복수노조가 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양새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섭을 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갖고 운영위원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어요. 교섭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작업법을 달라고 뭐를 하려고 뭐를 요구하고 임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게 교섭권입니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섭권이 없으면 노동조합 아닙니다. 서클 활동 친목단체입니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섭권을 갖는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좀 진정들 하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단체 협상하고 임금은 재통일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직종에 대한 부분도 단순 노무직이 아닌 뭐 이렇게 뭐 4페이지에 보면 뭐 물 관리원, 뭐 도로 보수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요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도로물자 구조원 이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명칭이 빠져 있는 거고요. 요거 할 때는 같이 이제 동일하게 명칭을 요구할 것이고 직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직제를 이런 식으로 직종 부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폐지할 건 좀 정수 관리에 대한 부분 폐지할 건 폐지하고 해서 요걸 할 것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만 같이 할 수만 있다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좀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좀 성급함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파학습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머리도 찌끈찌끈 하니까 노래를 한 곡 딱 하고 아까 누가 노래 얘기를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노래만 부르면 밋밋하고 재미없었는데 아까 보니까 노래 안 부르는 부분에 딱 한 분이 입만 걸레 하고 걸리고 우리 박인선 동지가 앞에 나와서 한번 딱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약간 또 무리가 있겠죠? 이번에는 안 부르면 다음번에는 꼭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하는데 제가 오른손을 하면은 오른쪽 동지 여기 어깨를 좀 주물러주는 겁니다. 노래에 맞춰서 아시겠죠? 다음 제가 왼손을 들면은 왼쪽으로 하고. 자, 못하시는 분은 나와서 대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시작. 그러면 님을 위한 행동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래를 해주세요. 내가 노래를 모르니까. 제가 노래 음악에 대해서는 카세트가 딱 있어야 되는데 카세트가 없으니까 또 노래를 하면서 같이 좀 아시겠죠? 다시 시작. 제대로 됐는지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돌아와요 부산에 한번 조직부장님이 돌아야 부산하고 서창하면 동기들이 따라서 하는 걸로.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조직부장이 서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제가 노래 한번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조를 나눠서 예. 토론을 그러면 제가 조를 유니들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동지가 저쪽에 좀 앉아주시고 계십니다. 차장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신분제도와 근무역시 노무장학 체계 이게 하나로 봤을 때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고 있을게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공무원 가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한 과정에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이런 사이에 비정규직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 관리 지침으로 내리기도 했는데 저희 상용직에서 2004년도에 행자부하고 노동부에 찾아가서 이게 정원의 상근인력이란 단어하고 비정규직 상근인력 관리 상근인력이라는 단어는 이게 용어 자체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 이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든 법령을 개정하든 해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면은 정원의 자를 뺐습니다. 정원의 상근인력인데 이제 상근인력 관리 규정 그렇게 해서 각 구청에 아마 여기에 오신 구청에 아마 강북구청이 아마 상근인력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은 아직도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리자마자 서울시에서는 재빠르게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라고 거쳐져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들어가시면 아마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구로구청에서 제가 교섭을 하면서 이게 니네들은 행정부의 지침들이 잘 안 따르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행정부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상근인력 관리 규정으로 고쳤는데 얘네는 이런 것도 안 고치면서 상용직을 알고 쉽게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다음날 구청장 조례 지침을 통해서 상근인력 관리 규정으로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한 3군데 정도가 상근인력 관리 규정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상근인력 관리 규정보다도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현업직 직원, 현업직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해서 저희가 제도를 신분 제도를 우리가 상승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분 제도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자료에 나온 대로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료에 나온 대로 했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신분이 정원으로 들어갔을 경우 부작용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됩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관리 규정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상용직과 공무원과 같은 임금 체계가 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명시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인데 구청장이나 비서실장 만나서 채용해달라 그러니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인건비제 아래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가 만약에 갔을 경우 그런 부작용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사무처장님 설명한 중간에 준공무원제를 하자. 그러면 저는 진짜 정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시키면 신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금처럼 상용직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상용직이라는 예를 들어 타이틀이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원 안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좀 괜찮게 할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측에서 소스가 주로 소스도 들어오고 사측에서 이렇게 공무원화 시켜주겠다 그런 구청도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직무 역정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정말 자격증이라도 있어야지 사측에 얘기할 때도 좀 떳떳해지는 정도인데 아직 우리는 단순 노무원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 제도가 좀 상승되려면 뭔가를 걔네들이 생각지 못한 걸 우리가 다 취득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뭘 할 때 약간
무리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느 구청에서는 공원녹지와 전지 이런 자격증도 좀 취득한 분이 있고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대형 면허증 같은 걸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으면은 사측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데 사측에서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이제 면허증이라도 하나씩 챙겨라 그럴 때는 너무 늦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되고 임금 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 교섭 창구인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네도 지금 소장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도로사업소가 지금 15명 정도, 많아야 15명인데 한 팀에 한 5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 정도 3명, 4, 3, 12, 12명 정도 있으시면 3명 정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서부도로 사업소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대책을 못한 이유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 차를 투입해서 우리가 작업할 때 한 100m 전에라도 우리가 가서 차량 수신호라도 보내고 그랬으면 이번에처럼 대형 사고를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임금을 좀 낮춰주면은 자기네도 임금 채용하는데 자기는 조금이나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초임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동지들의 임금까지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적이기 때문에 상용직 단협으로 매길 수는 있지만 나중에 법적인 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임금은 있는 사람들의 임금 그대로 보존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임금을 조절해서 이용 구조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같이 토론을 하고 각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분 상승, 고용 보장 제일 중요한 고용 보장 같은 거. 그다음에 직무혁신에 대해서 임금 호봉 체계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 조에서 조장님을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서기 한번 해주셔가지고 뽑으셔가지고 같이 좀 기록도 하시고, 그래서 1시간 정도나 또 많게 필요하시다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조에서 나온 얘기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나와서 발표하고 서로 질의응답 받고 교육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쪽 가운데 좀 대답을 안 하네. 네.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야? 네. 이게 좀 저희가 사용직이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토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한다고 해서 상 더 주고 못한다고 해서 저 같은 건 아니니까 서로가 돌아가면서 한 30초씩이라도 한 번씩 하고 서기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쪽만 대답하고 이쪽 같은 데는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45분이니까 한 5분 정도 해서 조장을 뽑고 조장하고 서기 뽑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장 뽑고 서기 선출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석입니다. 저희 3조 토론한 결과 3조는 일단 호봉제나 이런 거 공무원이 돼서 호봉제가 되기 때문에 13년 동안 상용직 홍길동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넌 공무원이 아닙니다. 넌 뭐니? 상용직 그거 뭐야? 이랬던 걸 빨리 저희 조에서는 빨리 공무원화가 돼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인원 감축이 총괄 관리가 이렇게 되어질지언정 일단 홍길동이 벗어나서 공무원이 되자는 게 같은 저희 조의 토론 주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혁신 같은 경우는 네, 업무혁신 그거 따져서 일단 공무원이 되자. 결론은 벗긴 건
안녕하세요. 광진시의 김주혁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막 봐가지고 떠들고 그런 분들 내가 특별히 초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기 쪽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많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화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신분 제도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요. 졸업 같은 경우는 대형 면허를 딴다던가 아니면 녹직 같은 경우는 조경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저희의 신분을 업무 장악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작업 하나, 직무 혁신이나 업무 장악에 대해서는요, 작업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튼튼하게 하자. 그리고 약점 잡힐 짓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업무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어떤 행정직에게 서류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임금 협상 없이도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호봉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화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거 짚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우리도 임금 교섭 안 해도 자동으로 임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 아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약간 왜 걸리셨는데? 다음 이쪽 조장님이 지금 화장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서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1조 추천하러 갑니다. 일단 신분 제도화에 대해서 저는 장점, 단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분 제도화에서 장점은 이제 안정적 지위. 지금은 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명예를 쓰고 되게 불안정하게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화 되면은 안정적 지위를 갖고 그다음에 인식이 일어나. 지금 사무실 직원분들이랑 저희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처우의 발전적 변화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처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가면 처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없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된다는 거에서 하고 있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이 단점이 많은 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69%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점인데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들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되면은 우리 연봉에도 월급이 깎이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반대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책임의 의무를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그런 책임감 없이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어떤 불통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책임의 의무를 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분 제도화는 이렇게 토론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호봉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고, 근데 당연히 좋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네.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호봉제랑 공무원화 되는 거랑 이제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호봉제는 따로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규직이 되지 않더라도
호봉제는 저희가 뭐 꼭 필요한 그 신규 채용이랑 연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냥 이해만 했어요. 뭐 다른 뭐 어떤 방안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해만 했고, 직무혁신 같은 경우에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호봉제로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건 제대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못 나눴는데, 다만 지금 그 이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격증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그 책임의식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않는 한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자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외에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치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놀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가음을 했는데, 놀러 오는 줄 알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수치가 있어도. 근데 나와보니까 진짜 그게 아니고 아주 토론 자체가 아주 진짜 유익하고 참 즐거운 수련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앞으로도 참석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또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저희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에 김상들 동지 나오셔서 소감 한번 마시지 뺑뺑이만 들지 말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까지 김성현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노안부작을 맡았었고, 지금도 또 여기서 해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오늘 참 분위기가 하얘 좋고, 할 말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많지 않고, 그냥 우리 여기 동기들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런 자리를 또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3조에서 한번 다시 해야 되겠잖아요. 엄영식 동기를 모시고 한번 소감 한번.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 엄영식입니다. 솔직히 오늘 교육 받는데, 솔직히 저는 앉아서 전에처럼 공무원연맹에서 오셔갖고 앉아서 그냥 내 강의 내용만 듣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토론회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다음에도 만약 이런 자리 하면 그냥 앉아서 주입식 배우는 그런 거가 아닌, 계속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안 시키냐고 거기 박수 옆에 주고 있는데 그분도 한번 소개시켜야지. 우리 종로에 장현수 동지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안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박수 인사드리고 바쁘다 핑계로 지휘활동 많이는 못했는데요. 와서 토론 형식으로 하니까 저번에 저쪽에 분조에서 하는데, 오늘도 오전 오후 하는데 앉아서 하니까 진짜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냥 성격적으로 듣고만 강의만 듣다 보니까 차라리 오늘같이 하는 게 말주변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는 말을 못하는데 여기 앉아서 하니까 그냥 내가 겪던 일이니까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는 안 시킨다고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네. 우리 강북의 너희는 동지하고 나오잖아.
좀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혹시 알아요? 나중에 지부장이라도 위원장 하시면 큰 담당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만 안 시키냐고 그러네. 또 박명철 정치 성명이네.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셔야 돼요. 박수가 부족해서 못 나오시겠답니다. 빨리 나와요. 지금 또 자기도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의 박명철입니다. 원래 남 앞에서 말하는 게 참 잘 못해서요. 집사람한테 뭐 할 때 문자로 보내서 뭐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좋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명이나 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시킨다고 지금 적었는데 우리 백상원 분이 그래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 얘기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고도 싶었습니다. 근데 우선 말보다 좀 더 듣고 싶은 욕구가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행정부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부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모든 조합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들 이제 각 지부의 이제 어떤 대표자의 이제 입장으로 이제 모여서 같이 얘기하게끔 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좀 이게 좀 더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대표자의 이제 모습으로서 이제 지회에 돌아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수준 이제 그런 수준들이 좀 높여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북에서 오셨습니다. 이가춘 동기였습니다. 다 시킨 거예요? 네, 성북의 이갑신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됐고요. 제가 조금 생각하는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일하는 것과 각 과의 일하는 게 다 좀 틀리거든요. 일하는 성질도 틀리고 마음도 틀린데 우리 사용직 노조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는 마음으로 누구를 헐뜯는다든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서로 좀 감싸 안으면서 나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같이 서로 보듬어주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우리 조합원들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주의 박윤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말을 굳이 잘하는데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일기 때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툭 서가지고 학원같이 만든 거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런 거 되게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떠들다니기보다는 의견 교환하고 소식 듣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거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상영직은 일단은 저는 솔직히 좀 미움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좀 이렇게 좀 아저씨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목에 힘을 주고 너랑 나랑 거기 공부도 네가 나한테 왜 시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저는 욕을 좀 먹는다고 생각하고요. 웬만하면은 좋은 게 좋다고 좀 숙이거나 좀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 같은 것도 좀 더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주면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욕 안 먹고 웬만하면 칭찬 받을 수 있는 사용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의 박성기 동기 아마 최연장자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성기라고 그러냐. 준비하고 오세요. 성기가 아니라 성기입니다. 아닙니다. 예, 박국중의 박승입니다. 한국의 최승영 정도. 네, 한국의 최승영입니다. 뒤로 갈수록 단점이 앞에서 말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앞 사람입니다. 전마동입니다. 장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윤창수입니다. 오늘 날씨도 뭐 부리부리해야 하루 종일 사실 저도 아까 조공에 전재현이 얘기하다시피 체육행사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내일 서대문지가 야외를 가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너무 무리해버리면 내일 다리 하체 힘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뭐 그건 아니었고 바로 다음 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모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한간 담아고 가니까요. 앞으로 그거를 지혜에 가서 하나씩 풀어가지고 사용기 앞으로 소멸되는 그날까지 소멸되는 아니고 그날까지 하나하나 도움이 되게끔 걱정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서대문에 또 오셨습니다. 김기환 분이 서대문 김기환입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노동조합에 있어서 살아있음을 좀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 있어야 노동조합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좀 생산성 있고 좀 생동감 있는 이런 수련회를 하고 가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각 지회에서도 저희 감리들 좀 몇 명 인원은 안 되지만 잘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V에서 맨날 사진만 찍고 계시고 조립부장 김문수 동지가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한군 조립부장 김문수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전부 다 시킬 건데 쪼르륵 순서대로 이렇게 시켰으면 좋았는데 혹여나 또 나는 안 시킬까 또 시킬까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참 오늘 저도 한 사람으로서 2조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여를 했지만 정말 좋은 시간 가졌고요. 아까 저기서도 노래가 나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모두 항상 사랑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2부에 또 무슨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내일을 위해서 이따 혹여나 자리가 있으면 조금만 다니시고요. 각 이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그리고 활동가 분들 현장에 가셔서도 항상 그 역할을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일주일마다 지금 짜여지는 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비상금 인력으로서 노동자 우리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왜 전부 다 모셨냐면은 모시고 약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로 1점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약간의 열망과 그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집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제가 만약에 했던 기대치가 있었으면 100이라고 했으면 그 열의는 한 200, 300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나 주제를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은 그보다 좀 무리칠 것 같고요. 이 호봉제에 대한 부분, 직제 개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 부분이 세트로 구성할 수 있었던, 그리고 구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호봉제만 따로, 그리고 직제 개편만 따로, 직무 업그레이드만 따로 이렇게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만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제는 부여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직무 업그레이드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직제를 부여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들은 기본급이 초임이 처음 들어오는 분도 140만원, 퇴직하시는 분도 140만원입니다. 저희는 약간 그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근속가상금이라는 부분이 호봉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직영화되어 있는 조직들이나 많은 조직들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일부 조직들도 호봉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금을 다른 조직과 비교를 했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초임만 가지고, 그리고 호봉표를 가지고, 저희 1년차부터 25년차까지 쭉 하면, 초임이 환경미화원보다 저희가 280만원이 많습니다. 25년차 기준으로 한 140만원 정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임금 호봉을 한다는 것은 기본급에 대한 개선이었고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실제로 해보면 시간의 근무 50시간, 시간의 근무 70시간, 이래서 임금을 더 가져갑니다. 초임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정년퇴임을 할 때 보면 왜 그러냐면, 한강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소속의 분들과 산행직 소속의, 그러니까 녹지하고 환경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요. 저희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임을 할 때 그분들이 기본 호봉표상에서는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상용직이 임금이 많은 거야라고 저희들만 욕을 먹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혜롭게 우리들 의식을 좀 바꿔서 조금만 틀어서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삭감이 됐다라는 그리고 임금이 좀 합리적으로 됐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자라는 얘기인 거지, 조합원님들 임금을 깎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또 길게 갈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제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이제 교섭에 대한 실무 교섭에서 나왔던 것이 호봉제에 대한 전환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충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 한 개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이렇게 보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게 뭐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지부에 오셔서 어떤 역할, 큰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총회도 갈 거고요. 또 이제 간부교육도 이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도 또 진행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 자발적 역할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직제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구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이런 자그마한 호기심들, 그 마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준비하고 있고요.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못 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틀렸다 맞았다라는 조언과 따끔한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자만해지지 않게 이런 채찍질과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열의에 대한 200%가 넘는, 300%가 넘는 그 열정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오늘 한번 고개 숙이게 되고요. 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들과 이 마음들을 가지고 또
내일 준비하고요. 준비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과 교육을 하거나 했었을 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긴 했지만 술자리를 준비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부장님이 참석하신 경우에는 고생들 했으니까 좀 해서 좀 풀어줘라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활동과 교육했었을 때 음주와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교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번에 또 활동과 상기할 때는 분명히 술과 접근해서 아마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활동과 교육하고 끝나면 술 사준다라는 이런 자그마한 생각들이 저희들이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그 했던 열정들에 좀 훼손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니까. 자, 그럼 고생들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파업과를 힘차게 한번 불러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가면 안 되죠?